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번 IFA 포럼에 참석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번 국제 포럼을 주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이곳에 계신 많은 동료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디지털 아카이브 리소스의 장기 보존이라는 것은 항상 아카이브 기관에 있어서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중국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버넌스,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많은 전자 기록들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점차 폭발적으로 그 양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 가치가 있는 다량의 전자 기록들은 아카이브 되어서 영구 보존됩니다. 또한 정부의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 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디지털화를 완료했습니다. 네, 중국 국가기록관리국 NAC에서 2022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저희 기록 보관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리소스는 약 3,320개에 달하고요. 그중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리소스는 굉장히 방대한 양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약 25,809.3 TB에 달합니다. 이렇게 대량의 디지털 아카이브 리소스를 장기 보존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희 NAAC에서는 새로운 정책과 또한 규칙을 도입하고 표준이나 규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디지털 아카이브 자원의 장기 보존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 그리고 기술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기록 보관 기관들은 바로 이런 디지털 아카이브 자원의 장기 보존 전략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또 최적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최상위 설계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전국적으로 이 디지털 아카이브 자원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일단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정책 문서와 법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 이 디지털 아카이브 자원의 장기 보존을 위한 전체적인 요건을 수립을 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정책과 또한 규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응용 연구 또한 기초 연구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중국은
여러 가지 국가 정보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자 기록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NAAC에서는 전담 연구 리더십 그룹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 표준, 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네, 이 이후에도 저희 기록원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미래지향적, 그리고 전략적, 그리고 실용적인 연구 과제를 계속 기획을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적 그리고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러 연구 결과는 국가 정책 그리고 산업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2000년에 저희 국가기록원에서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제10차 5개년 계획인데요. 여기에서는 바로 이 기록물의 정보화를 가속화한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발표된 5개년 계획에서는 이 디지털 아카이브 자원의 장기 보존을 위한 계획, 그리고 그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새로 개정된 법,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록물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기록물 정보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특히 확충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록 자원의 장기 보존에 대한 명확한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과 또한 정책 수립이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패턴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아카이브 자원의 장기 보존을 위한 최상위 그런 구조와 이런 설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은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디지털 아카이브 자원의 이 장기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인프라의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 리소스에 대한 장기 보존, 그리고 인프라의 구축, 인프라 시스템, 데이터 등 다양한 용어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저희 국가기록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전국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12차, 13차, 14차 그런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법이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활발히 추진됐습니다. 정보 인프라의 구축 또 최적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장기 보존을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의 그런 기반이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부분은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 정보화 발전을 이 부분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14차 5개년 계획은 이 중국에서 이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사회 그리고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에 이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내용을 통합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양한 이 아카이브와 관련된 문서를 국가 단위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서비스 아카이브 관리 또한 전자 기록에 대한 내용 등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디지털 기록 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또한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거시적인 이런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 디지털 아카이브 자원의 장기 보존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최상위 단위에서의 설계에 대한 구조에 대한 것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먼저 표준과 규정 체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표준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기술, 그리고 관리 표준을 국내 아카이빙 업계에서 같이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 및 기록 산업에 대한 기술 관리 표준을 공식화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국제 표준을 적용하거나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이 국내의 실제 수요에 맞도록 그 적용과 채택을 장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이 중국의 표준 제도와 국제 표준 제도가 일치할 수 있도록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 자원의 장기 보존 분야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현재 국제 표준을 채택한 국내 표준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적절하게 국내에 표준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인프라와 데이터 그리고 그 매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주로 컴퓨터 전산실에 대한 건설 요건 또 물리적인 장치에 대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표준들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메타데이터와 인캡슐레이션, 테스트 등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본성, 무결성 등을 확보하고 또한 보안을 확보하는 것을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걸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매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준들인데요. 이 요건들을 보시면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것, 보호, 또 테스트, 또 오프라인 저장 매체, CD, 테이프, 하드디스크, 마이크로필름 등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존을 위한 이 오프라인 저장 매체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표준들은 일단 시스템과 관련된 것인데요. 주로 여러 가지 수요를 분석을 하고 세부 설계, 시스템 테스트, 운영, 유지, 보수,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장기 보존에 대한 것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운영, 유지, 보수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표준, 수립,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용이라는 것은 디지털 아카이브 자원의 장기 보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용 가능한 이런 기술 또한 관리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 툴을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 아카이브 자원의 장기 보존에 있어서 그 퀄리티와 더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새로운 표준과 또 기준에 대한 것인데요. 모든 수준에서
각각 자체 기술 또한 관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계획과 표준 규정 지침에 따라서 데이터 저장, 백업, 테스트 등 장기 보존 전략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 리소스의 장기 보존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장기 보존 전략이 바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여기서 좀 전략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 봤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스토리지, 백업, 그리고 테스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서는 진본성, 무결성, 접근성, 그리고 보안 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표준이나 사양에 따라서 처음 생성 순간부터 장기 보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런 아카이브 데이터의 표준화된 처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부서 같은 경우에서는 메타데이터 그리고 캡슐화 작업을 이런 요건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와 관련해서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바로 포맷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파일을 우리가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또한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접근성과 이런 효율적인 저장에 필요한 것인데요.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OFD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JPG, TIFF 포맷이고요. 그래픽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고하는 형식은 SVG와 스텝 포맷, 오디오의 경우는 WAV, MP3, 그리고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AVI, MP4, MPG 등의 포맷으로 등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 파일 형식을 분석하고 또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후화 위험이 있는 형식을 파악하고 또 그 파일을 신속하게 우리가 변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데이터 전략입니다. 아마 다들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전략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는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메타데이터 규정이라는 것은 이 전자 기록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서 가는데요. 여기 아카이브 그리고 처음 생성 단계부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캡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카이브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장기 보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메타데이터 계획을 수립할 때 보통 이러한 캡슐화 전략, 인캡슐레이션 전략을 채택할지 여부를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수립을 해야 됩니다. 문서, 사진 아니면 용량이 작은 아카이브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벌스 아니면
DAT48이라고 하는 이런 통합 패키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캡슐화된 패키지 내부의 모든 전자 기록과 또한 메타 데이터가 같이 포함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용량이 큰 아카이브, 오디오나 비디오 레코드 기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매츠, OAIS와 같은 것들을 참조하게 되고요. 이것을 분할된 포맷으로 패키징합니다. 이렇게 인캡슐화된 패키지는 여기엔 메타데이터와 또한 전자 아카이브에 대한 링크만 캡슐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캡슐레이션 과정에서 아카이브는 보통 MD5 코드를 추출을 하고 그리고 타임스탬프를 할당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고용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 검증을 우리가 장기 보관 과정에서 좀 더 용이하게 진행하고 또한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토리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의 전략에는 도메인 관리,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지 전략은 네트워크 환경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런 네트워크 기능을 기반으로 한 이 정보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카이브 정보의 보안을 확보하고 또한 여러 업무와 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런 자원을 이관, 접근, 관리, 사용, 장기 보존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보안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 이 디지털 아카이브 리소스의 장기 보존 프로세스에는 주로 세 가지 네트워크가 포함이 되는데요. 로컬 영역 네트워크, 정부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입니다. 이 세 가지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또 독립적입니다. 각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서 이 스토리지 전략을 개발하는데요. 디지털 아카이브 리소스가 여러 네트워크 상에서 합리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컬 그리고 근거리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다른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아카이브가 포함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디지털 아카이브 리소스의 리포지토리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도메인 역할을 하면서 이 디지털 아카이브 리소스의 장기 보존에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정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전자정보를 위한 공공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위의 정부에서 이것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네트워크는 온라인으로 전송, 가입, 또 사용, 또 디지털과 관련된 이런 자원을 공유하고 그리고 기록물 생성 부서에서 이 온라인으로 이런 감독과 또한 지침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터넷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디지털 아카이브 자원의 광범위한 공유 그리고 아카이브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아카이브 간에 이런 공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저장,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 저장 스토리지 전략은 바로 아카이브의 입수, 보존, 사용과 같은 기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각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됩니다. 일단 먼저 억세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입수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이 아카이브를 생성하는 부서에서 이 리소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테스트, 목록화, 또한 변환, 식별 등의 여러 작업을 수행합니다. 보존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이 디지털 아카이브 리소스를 저장하는 것을 담당하게 되고요. 사용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여러 사용자에게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네, 물론 모든 이 아카이브가 물리적으로 독립된 이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각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기술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이 데이터 보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물리적인 이 독립, 또 게이트키퍼 같은 것들을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분리와 관련된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환, 그리고 입수, 그리고 각 데이터 간의 여러 가지 작용은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백업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기다 요약을 한 것인데요. 일단 먼저 사용용으로 한 세트를 사용하고 백업용으로 두 세트를 사용하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격 백업, 이기종 백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적어도 3세트 이상의 아카이브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온라인, 2개는 백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리얼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one set for use, two set for backup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 세트가 손상되더라도 2개의 온전한 데이터 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싱글 포인트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손상이나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두 세트의 백업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매체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보안 위험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여러 세트의 저장 매체 장애로 인해서 이것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그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적어도 한 세트의 오프라인 백업 데이터를 생성해서 여러 세트의 보관 데이터가 동시에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바이러스 손상이나 아니면 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네, 다음은 원격 백업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인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재해,
등이 장기 보존을 저해하는 것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이런 원격 백업이 특히 중요한 디지털 아카이브 리소스에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약 10여 년 전에 저희 각 지방에 있는 이런 기록 보관소에서는 자발적으로 서로 이렇게 짝을 이뤄서 아니면 팀을 이뤄서 서로의 이런 오프라인 백업 미디어를 보존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격 백업 작업이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록의 정보화가 점점 개선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백업 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춘 백업 센터가 설립이 됐고요. 전문적인 그런 기술 환경을 구축을 하고 오프라인 백업 매체에 대해서 이런 환경을 구축하고 또한 지금 온라인 백업 방법을 탐색을 하면서 이 중앙 집중식 백업 저장소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원격 백업이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좀 더 과학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좀 더 집중적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조율된 하나의 국가 단위의 센터 그리고 지역의 서브 센터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들은 원격 백업 기능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아카이브 기관에서 각 급 기록 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이 원격 백업 작업에 있어서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 원격 백업 외에도 저희가 권고하는 또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기종 백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 기술이 저희가 많이 사용해온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2000년부터 중국은 점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또 적용을 해왔는데요. 컴 기술입니다. 컴퓨터 출력 마이크로필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많은 디지털 아카이브 리소스에서 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컴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의 테스트와 관련된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테스팅 그리고 매체 테스팅이고요. 그 목적은 바로 여러 가지 기록의 생성, 처리 등에 있어서 진본성, 무결성, 접근성 그리고 보안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 기록물법에서 중국의 법에 따르면 이런 아카이브는 전자적으로 이런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진본성, 무결성, 또 사용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이 진본성, 무결성, 그리고 사용성, 보안 테스트를 이 장기 보존 과정에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기 보존 단계 그리고 생성 처리 등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매체, 미디어 테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디지털 아카이브 리소스의 보안성은 바로 그 리소스가 위치한 매체 보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네, 특히 오프라인에 저장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체, 예를 들면 CD, 테이프, 하드디스크에 직접 저장이 되는데요. 만약에 과학적이고 또 효과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면, 또 테스트가 부족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매체가 손상되거나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준을 개발해서 이 매체를 보호하고 명확한 요건을 이 매체 테스트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자동 감지를 바로 이러한 매체 테스트에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스토리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자동화된 그리고 미디어 테스트 작업의 자동화를 더욱 개선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자원의 이런 장기 보존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또한 포괄적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같은 기술을 이 전자 아카이브 관리에 적용하는 것이 새로운 연구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기술의 적용을 위해서 점차 우리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파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디지털 아카이브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감사합니다.